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 기본 강의 개강을 할 것이고, 오늘 OT 조금 하고 방향성 설정한 다음에 좀 리마인딩 위주로 이제 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전제로서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불합자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수업상 불가피한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합격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수업 내에서는 이제 불합자라는 전제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 학원, 네, 여기 강의실 처음인데 수업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떨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텐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10월 17일 이제 발표 전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고, 저도 최고의 열정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초반에 살짝만 말씀드리고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확률만 있을 뿐입니다. 가능성만 있는 건데, 합격 가능성은 사실 재능 곱하기 노력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재능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재능이 만약에 동일하다 치면은 이제 노력을 하는 만큼 이제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거예요. 네, 이거 재능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력 정도가 낮은 사람은 합격 확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해라 막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저도 그게 싫어요. 경쟁사회라는 게 이제 장단점이 모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장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막 삶의 어두운 면도 네, 생길 수 있게 되고 단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수능 시험이랑 차이로 이제 합불 문제가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서 당연히 운에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구전설이에요. 합격을 얼마나 하냐 하면은 이제 노력 정도로만 봤을 때 상위 50명이 합격 확률이 9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 200명까지 합격 확률이 50%고 상위 400명까지 합격 확률이 40%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400명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위 50등 안에 들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이제 400등 안에 있는, 네, 자기가 노력을 200등 안으로 했어도 이제 시험 당일날 운에 의해서 또는 채점 운에 의해서 400등에 있는 친구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운에 기대지 않고 바람직해요. 여기 대충 200등 안에 들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운에 의해서 이 400등인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고 200등 안에 들고 있는 친구들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즌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우선 강의 대상으로는 이제 여기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동차에서 기득 넘어가시는 분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삼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차에서 기득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동차 때 이제 뭐 준 커리를 탔다, 뭐 준 기초 GS부터 뭐 스텝을 밟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핵심 위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리마인딩 하면서 갈 거고, 거기서 동차 이상의 이해 정리, 그래서 기득 수준의 심화까지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준 커리를 탔든 안 탔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공백 시간이 있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약간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들을 들으면 알 텐데, 아무튼 리마인딩 하면서 핵심 위주로 이제 심화까지 해서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마인드, 네, 마인드는 맨날 강조하는 건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경쟁이든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열심히 하면 제일 큰 철퇴를 받습니다. 아예 하지 말던가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다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맘때 이제 경찰서 기득 넘어갈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잡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만족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몰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3월 GS 시즌이 후루룩 다가와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GS 시즌에 가서 내가 사실상 동차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안 드시려면 적당히 열심히 하면 제일 큰 철퇴를 받습니다. 이게 공식인데,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게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뭔 말이냐면 기대 효율이 최저라고 하는데, 200등 합격이 목표인 사람의 수랑 1등 합격이 목표인 사람의 수, 어떤 게 더 많을까요? 200등 합격이 목표인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엔 경쟁이 엄청 심한 구간이에요. 이쪽은 경쟁이 덜한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는 제 퀘스천을 던지는 건데, 만약에 당신 신이라면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 200등 합격 목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1등 합격 목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쪽을 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이쪽이 압도적으로 심할 뿐더러 당연히 이쪽이 5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험계에 그래도 변리사 쪽에는 오래 있었던 편인데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정쩡하게 열심히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력은 체력대로 깎이고 인생 소비 계속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말던지,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할 것, 저는 이쪽을 당연히 추천드리고,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드래곤볼 비유하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갑니다. 고통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그런 트레이닝 방이 있는데, 고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버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똑같죠. 어디 고시 관련해서 마인드 말할 때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열심히 한다? 제일 큰 절대. 이거는 인생의 가슴속에 새겨 넣으세요. 이게 진짜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 목표로 해서 확률 기대하지 않을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득 때 끝내는 것이 속 편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현재 상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차 때 올랐다가 여기 그러니까 1차 시험 준비할 때 올랐다가 2차 시험은 다시 처음부터 했다가 2차 시험 끝날 때쯤에 이제 붙을랑 말랑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공부를 살짝 놓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실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3월 GS 기점으로 해서 저는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는 걸 추천드려요. 10% 안에 들 생각 하시면은 아마 3월 GS 때도 기분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3월 달 이후에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친 듯이 할 거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로 공부하고 있을 것이냐, 그건 지금 3월 전까지 어떻게 하냐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텐션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면은 10월부터 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천천히 느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는 게이지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을 좀 강화하고 있다가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암기 스파트를 한번 올립니다. 그래야지 3월 GS 시즌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없어요. 그래야 펜이 술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 때 봤던 기득 중에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3월 GS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처럼 막 거의 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때 암기 스파트를 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냥 쪽 단거나 중심으로만 쭉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기 스파트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3월 달 때 펜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슬럼프 같은 걸 겪을 수 있어요. 내 동차랑 차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2월에서 3월에는 암기 스파트를 팍 올린다. 언제처럼? 동차의 7월 달처럼. 네. 그래야지만 여기서 실제 시험 텐션으로 3, 4, 5, 6월 달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차이를 뭘 만드는 거냐면 실제 시험 텐션으로 봐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모조리 여기서 다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정쩡한 상태로 여기 GS 들어간다 하면 동차 때처럼 GS에서 사실 어리버리하고 실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GS를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기득 때는 GS로 공부를 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실수나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걸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답안 작성 스킬도.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 스파트를 2월 달에 가지신다. 목표로 정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불기득이 되는 방법이에요. 네, 동차 기득 차이. 네, 이거는 기본 강의니까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면은 동차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A급, B급의 농도를 짓게 해서 이거 중심으로 효율성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득 때는 동차랑 똑같으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C급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C급을 또 농도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A급, B급 중심으로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C급에서 좀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언지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시험은 항상 70%는 전통 농점이 나오는데 30% 짱돌이 나옵니다. 근데 이 30%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네, C급, D급이 나오더라도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데 그때 시험장에서 그 해당 논점이 뭐인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강심장이면 상관이 없어요. 강심장이면 C급 사실 당락이 큰 좌우 안 하니까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강심장이 아니다 하면은 C급을 챙겨놓으면은 이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만의 답안을 조금 더 수월하게 써나갈 수 있어요. 짱돌 같은 게 중간중간 껴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템포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급은 자기가 답안을 엄청 이쁘게 쓸 정도로 준비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이거 논점이었지. 그 다음에 이거 핵심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공개의 대가 요게 중요한 키워드였다 하면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답은 적당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차 때는 이런 게 안 됐어요. 왜냐면 동차 때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키워드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답안을 써내려가는 게 답안 작성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득 때는 답안 작성 스킬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적당히만 살짝만 얇게 알고 있더라도 중원부원 떠들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믿으시고 절대 C급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차랑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급, B급도 당연히 기득 이상이면은 동차보단 더 잘해야죠. 동차보단 더 잘해야 되는데 질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질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요번에 60회 이제 2차 시험 기출을 보더라도 배점이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그 배점에 맞춰서 이제 줄이거나 늘릴 때는 핵심 사항이나 아니면 논리적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게 탄력적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분들은 A급, B급 똑같이 알고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이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기득 이상은 이론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급, B급도 이제 중요하게 한다. 왜냐면 시험이 70%가 A급, B급이 나옵니다. C급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자기 대응이 문제될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기별 진행 강의는 이거는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일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전부 이용할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 들으시고 쉬실 분 쉬시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습으로 하실 분 자습으로 하셔도 되고, 이건 참조하셔서 이제 민소 특허 상표 디자인 해서 강의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를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항상 이 불기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불기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불기득은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고득점에 자신이 있어 빨리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 네, 현재 상태에서도 고득점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리사 현재 2차생 풀에서 다 같이 응시를 했을 때 난 자신이 있다. 고득점할 자신. 네, 상위권 뽑을 자신이 있다 하면 불기득. 문제풀이 실력이 부족하여 시험을 미루고 싶거나 회피적인 마음에 시험을 빨리 보고 싶음. 이건 불기득입니다. 네, 나도 빨리 보고 싶은데 나 불기득 아니냐 하면은 회피적인 마음에 빨리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정말 힘들다. 때려치고 싶다 해서 빨리 보고 싶은 건 그건 불기득입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빨리 보고 싶으면 불기득.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월 달에 불기득 상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아마 10% 정도밖에 못 들어요, 불기득에는. 네. 왜냐면 그게 안정적으로 붙을 정도에 되는 사람의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강의별 특징은 이제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 있는데, 기본 강의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좀 리마이팅 하면서 이제 심화까지 가는 강의. 그 다음에 판례 강의는 최근 판례, 중요 판례, 뭐 리딩 케이스, 네, 정밀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강의는 문제 푸는 강의죠. 네,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 변리사 기출이든 변호사 기출이든 중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GS 시즌 준비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끝까지 바라보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차 대상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고, 기득 대상 커리큘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료는 다 이따 프린트 형태로 나눠 드릴 거니까 그냥 보시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달에 도약 GS라고 할 거예요. 도약 GS는 사실상 기초 GS 문제랑 똑같습니다. 기초 GS가 이제 2달짜리 과정이었는데 그걸 1달짜리로 해서 문제풀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실익이 있냐 하면은 A급, B급 전통 논점에 대해서 몸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2월에 암기 스파트 올리면서 손을 좀 풀어놓고 3월 GS에 들어가고 싶다. 왜냐면 3월 GS를 2월 달부터 개강하는 강의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게 난이도가 사실 도약이 기초 GS 문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근데 이 3월 달에 실전 GS를 2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시즌에 생각보다 GS 들어갈 때 부담감, 압박감이 엄청 클 겁니다. 네, 그래서 몸풀기 하고 싶은 분들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실전 GS, 네, 도약은 이제 설명드렸고, 실전 GS는 A와 B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윌비스로 이적을 할 때 옮기게 된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완전히 이제 좀 모의고사 형태로서 총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상표에서 3월 달에 듣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 민소 듣잖아요. 이 민소 성적이 나갈 때 특허상표까지 합쳐져서 총점으로 석차가 나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도 이제 B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허상표 듣고 민소 들으면서 민소 성적이 나갈 때 특허상표 총점이랑 석차까지 합쳐져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7월에 종합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학원마다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는 총점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튼 8회차 동안 계속 총점과 석차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아니면 경쟁의 그 피바다 속에서 힘들어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이번에 윌비스로 옮기면서 아무튼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점 나올 때마다 1일비 또 하실 텐데,
화이팅 합니다. 네. 열심히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기본 강의는 지식의 단순함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암기량 감소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격언 하나 할게요. 네, OT라서 살짝 앞에는 좀 이런 게 맞는데, 서두르다 더 늦는다. 어설프게 아는 상태에서 암기하려고 하면 휘발이 빠르다. 여러분들 수험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시기에 암기를 많이 열심히 해놔야 된다. 근데 그거는 2월 달에서 3월 달 넘어갈 때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암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단권화를 미리 해두시고, 그래서 2월에서 3월 달 넘어갈 때 암기 스파트를 딱 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충분하다.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똑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3월 달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말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3월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이게 민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 중심으로 격파를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차 때는 이 시기를 한번 기득대 이후 넘어가는 시기를 한번 겪으면은 무조건 고수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은 부족한 게 맞아요. 근데 충분하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완벽히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합격을 하기에 이를 정도에는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수험 적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C급을 설명드리지만 C급에 막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중심적인 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A급, B급 중심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제가 이 기본 강의를 운영할 때 운영 방식이 두 타입이 있거든요. 기본 강의를 연다면 동차 때 기초 GS를 들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기초 GS에서 듣지 않은 내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는 기초 GS에서 했던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거기에 심화를 얹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초 GS 때 하지 않은 내용만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C급, D급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내용이더라도 각도를 바꿔가지고 다시 틀어서 재조망을 하고 정리를 자기 스스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마인딩을 계속 하면서 갈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본 강의가 끝나든 뭐 사례 강의, 판례 강의든 아니면 GS 시즌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들의 시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합부를 좌우하는 것은 이 기본기입니다. A급, B급.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집중하셔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걸 아무튼 추천드릴게요. 네, 특허 기출문제 경향. 네, 이거는 당연히 사후적 고찰에 해당합니다. 규칙이 깨졌어요. 네, 54회부터 60회까지 보면은 좀 판례 중심 나왔다, 절차 조치 중심으로 나왔다가 반복이 되는데, 근데 58회, 59회 네, 판례 중심으로 두 번 나오더니 이제 60회 때는 절차 조치 문제와 판례 중심 문제가 혼합되어서 적당한 비율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말을 할 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차 조치가 나오든 판례 중심으로 나오든 이거는 사실 점쟁이가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이제 혼합해서 풀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범위, 이거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건데 준특허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에서. 근데 이런 게 장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장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점이 절대 아닙니다. 준특허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70%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강의를 듣던 아니면은 뭐 어떤 책을 보든 사실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30% 나머지, 이 적중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원래 여기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에 이 30%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 표시를 다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 때 이거 중심으로 나갈 거고,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만 선별해서 나가지 참고 각주를 전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간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득 지금 시즌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실 텐데, 복습을 하실 때는 참고 각주를 한번 읽으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책이라는 게 답안에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답안에 그대로 쓰려면 이 논점 단위로 블록 범위로 책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 D 논점이 이렇게 답안에 그대로 담을 수 있게 써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요 사이사이마다 여러분들 그 사각지대 개념상 공백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백을 채우려면은 참고 각주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이게 특허가 하나의 이제 그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막 무조건 채워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A, B, C, D 논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A, B, C, D를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이거 사각지대 안 메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에 쥘 때 모래알처럼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간중간 여기서 문제되는 포인트들이나 그 사각지대들 이해가 살짝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메꿔 놓으셔야 돼요. 지금 기득 넘어가는 시즌에 해 놓으셔야지만 이제 3월달 이후부터는 이 사각지대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 편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휘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아무튼 참고 각주는 지금 시즌에 한 번 정도만 읽어봐라.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개 빼고는 읽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언제 읽냐? 이거 왜 써놨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A급, B급이 완벽히 되잖아요. 그럼 경계 확장 공부법이라고 해서 A급, B급이 완벽히 되면 그 다음에 C급, 뭐 D급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붙기 전에 이걸 완벽히 하는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완벽히 됐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보면 돼요. 이 정도면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마 여기서 해도 붙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를 프레하게 갖고, 나는 이 참고 각주 같은 것은 이제 내가 내 공부 편의상 보는 거지 이게 내 시험에 많이 나와서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공부. 네. 이건 상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뭐 민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제가 창한쌤이랑 통화를 10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왜 10시간 넘게 했냐 하면은 창한쌤이 이제 한빛의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다 보니까 민소 때 이상한 질문이 온다. 네. 이상한 질문이 너무 많이 오고 용어도 막 쓰는 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얼마나 다르냐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뭐 말할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사례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라는 게 저는 그냥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례집 하면 문제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창한 쌤은 판례 플러스 문제집을 사례집이라고 생각을 한다 막 이러면서 용어를 쓰는 게 약간씩 핀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답안을 작성할 때 뭐 판례를 한자로 써야 돼. 그거가 이창한 쌤이 저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판례를 한자로 쓰는 게 그래도 혹시라도 누락될 가능성, 미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니까, 그걸 왜 채점을 하는데 이제 출제 교수가 누락을 하나요 막 이러는데, 저는 사람이니까 누락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면 누락을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10시간 정도 넘게 통화했는데, 그건 여담이고, 아무튼 특허 공부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이론과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론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네. 스토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구조, 체계를 익히는 거예요. 기본서죠. 그 다음에 케이스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가 있냐 하면은 판례집은 어떤 사건이 걸려야 되잖아요. 실제 법원에 소장이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면 심판이 청구가 돼서 뭐 당사자 간에 뭐 특허 요건에 대한 분쟁이 있던지 아니면 속보에 대한 다툼이 있던지 실제 사실관계가 걸립니다. 판례집은. 이거에 대해서 판례 원문이 쓰여져 있죠. 그 판례 원문은 뭐냐면 판사님이 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신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기본적인 구조가 법리가 쓰여져 있고 사안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마다 법리를 쓰고 이 사건에서 이러니까 이 법리 적용하면 이렇게 해서 뭐 기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판례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무튼 판사님들이 문제를 푼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법학 시험의 모든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가 되는 건데 법리를 쓰고 이걸 법리를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할 줄 아는 거. 근데 그 중에 최고봉이 누구죠? 판사님들이에요. 네. 이거는 아무튼 판례집 원문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 실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건 판례 강의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판례 강의 안 들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내용만 가지고 열심히 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로 못 푸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판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이 적용 형태의 핵심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모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핀트가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판례집을 이렇게 열심히 다 봐야 되냐? 하면은 아니에요. 모든 판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최신 판례가 특허에서는 출제 확률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리딩 케이스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좀 오래됐더라도 좀 선도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은 걔네들은 원문을 보는 게 좋고 원문을 전체 다 봐야 돼요. 원문 너무 긴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판례집에 밑줄을 다 쳐놨습니다. 중요 부분만. 이 부분만 읽어도 이해가 다 되게끔 밑줄을 쳐놨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주변 부분을 읽으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하냐? 동차 때는 절대 못하냐? 기득 때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사례집은 뭐냐? 사례집은 교수 출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죠. 쉽게 말하면 제 사례집에는 창작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출로만 돼 있고 기출은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 기출이든 변호사 기출이든 교수님들이 출제했고 여기에 답안은 강사 답안이 구성이 돼 있어요. 교수님들은 답안을 안 씁니다. 채점 기준표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채점 기준표를 보고 제가 거기에 맞게 현실적인 답안을 구성해 놨어요. 왜 현실적인 답안을 구성해 놨냐면 교수님들은 특정 분야에 만약에 자기가 전문가다. A라는 분야의 전문가면은 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답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비현실적이잖아요. 수험 적합적으로. 그러면은 이 채점 기준표를 보고 이거는 교수님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취지 요건 적고 적당히 판례 하나만 적고 이제 사안을 해결하게 이제 답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소스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사례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푸냐 하면은 저는 지금 시기에는 다 풀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를 다 안 풀어놓잖아요. 나중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많아요. 왜냐면 상표는 변리사 기출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허는 변리사 기출이랑 변호사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변리사 기출은 다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심적 안정에 좋고 여러분들 기출 경향이나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라든지 GS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변리사 기출을 다 안 풀어보면은 이제 뭔가 잘 모르고 공부하는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에 이론을 공부하는 게 시험의 목표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는 게 시험의 목표거든요. 그럼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게 풀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 풀이 있는데 이게 매년 교수님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달라지지만 돌고 돌아서 그분들이 계속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 분들이 다른 문제 내더라도 패턴이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본 다음에 나중에 대학 특강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옛날에 이 교수님이 요거 변형해서 낸 거구나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이거를 왜 변형했는지 이런 게 빨리빨리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도인이 돼서 막 엄청 고수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이 교수님들이 내는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는 시간이 없으면 제껴라. 시간이 되면 풀면 좋습니다. 왜냐면 두 개 다 교수님 풀이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GS. 네, GS는 연습인데 강사가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제 본인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네, 이론,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GS에서 자기가 직접 답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답안을 만들기 전에 이론을 쌓고 판사님들 답안이랑 강사 답안으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OT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목표, 네, 이거는 기본 강의 목표가 아니라 시험 전체 목표예요. 기본 강의 목표는 이해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 전체 목표는 시험 고득점이고 문제풀이 고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준비가 있어요. 준비가 이해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에 이해를 많이 해두시고 2, 3월에 암기를 딱 하시면 문제풀이 준비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은 논점 추출 플러스 답안 작성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실수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고수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항상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해 암기는 문제풀이를 위한 준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준비라고 생각 안 하고 이론을 마스터하는 게 이제 시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부량을 넓히는 쪽으로만 갈 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걸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는 아무튼 이해 암기는 문제풀이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리입니다. 네, 정리를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시험시험 말씀드리면 10월에서 1월까지는 암기 스퍼트를 준비하고 2월 달에는 암기 스퍼트를 실제 수행한다. 그래서 2월 달 암기 스퍼트가 중요하고 뭐 쓰기 연습, 네, 도약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은 실전 GS 그 다음에 여기서 GS를 들을 때마다 자기 기본서에 잘 단권화를 해둬야 돼요. 왜? 7월 달에 암기 스퍼트를 하니까. 이게 암기 스퍼트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때 암기 스퍼트 치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GS를 들을 때 내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나 빠진 내용, 뭐 보충할 내용은 항상 기본서에 적재적소에 잘 실어놔야 됩니다. 7월 달에 암기 스퍼트하고 네, 종합 모의고사는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거는 시간 부족입니다. 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어떤 걸 공부하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건데 지금 시기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민소, 특허, 상표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거를 각계격파하면은 내가 진짜 마스터 경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도식화해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10월에서 2월 달까지 아무리 쏟아부어도 마스터를 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찹니다. 네, 제가 이거 정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해야지 60, 7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적당히 그냥 조금 한다 하면은 이게 진짜 낮아요. 시간이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스파르타로 열심히 해야지 불기득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정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좀 타협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최소 목표라 하면은 단거나라든지 문제풀이, 네,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책도 이쁘게 만들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냐면 지금 주변에 혹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는 지금 시즌 단거나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고, 지금 시즌에 GS 매일 뭐 2세트씩 풀어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은 가능해요. 근데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단거나도 하면서 2세트씩 푸는 거는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월에서 1월 사이에 우리는 뭘 하냐면은 뭐 기본 개념 정확히 이해 정리한다. 그 다음에 리딩 케이스 판례는 최소한 분석 정리를 정확히 해놓는다. 변리사 기출 정도는 내가 정확히 분석을 해놓는다. 변호사 기출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목표를 무조건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정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단거나와 문제풀이 모두 다 마스터하기엔 시간이 진짜 부족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목표 잘 설정하시면 좋겠고, 이제 저도 지치고 있습니다. 40분 떠들었는데 40분 동안 아무튼 OT를 하고 있어요. 네. OT를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하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자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등병을 병장 옆에 앉혀놓고 진짜 군대에서 필수적인 핵심 개념을 1시간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군생활하는 이등병과 안 듣고 군생활하는 이등병은 군생활 전체에서 레벨 자체가 차이가 엄청 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득대 가져야 될 마인드나 아무튼 방향이나 시간 관리 면에서 아무튼 설명을 드리는 거고, 목표, 네, 항상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이 상대방이 될지 고려해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복싱에 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복싱을 할 때 나 혼자만 열심히 막 연습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상대방이 뭐 누구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타입에 따라서 그거를 대응하는 게 맞아요. 대응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 시험 스타일은 아무튼 절차 조치 중심으로 나올 해가 있고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 해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사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 중에 1년 전, 2년 전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또는 3년 전 합격하신 분들, 이게 합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유리한지 하면은 말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이 분들이 합격할 때 당시에 시험 스타일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합격한 사람, 야, 그냥 특허는 최근 판례만 열심히 하면 끝나. 2년 전에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4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나니까 최근 판례 해봤자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그런 거에 전혀 여러분들은 그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공부 방법적인 면에서 일반론적인 거는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지만 그분들의 시험 당시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균형감 있게 최소 목표를 무조건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말하지만 답안 스타일이 아니라 준원점이랑 답 맞추기가 중요하니까 너무 답안 작성 스킬에 얽매이지 마라. 네, 동차 때 내가 답안 작성 스킬이 안 좋았는데 기득 때 답안 작성 스킬을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준원점이랑 내가 답 맞춘 것을 어떻게 깔끔하게 보여주지, 담백하게 보여주지, 군더더기 없게 어떻게 보여주지, 이런 거를 신경을 쓰다 보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늡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기본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준특허법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그 다음에 특허법 전체의 안개를 제거하고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각 쟁점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한다. 제가 이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불편한 진실인데 사람별로 습득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 능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학습 능률이 누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걸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A 스타일로 공부해야 흡수율이 높고 어떤 사람은 B 스타일로 공부해야 흡수율이 높고 한데 우리가 자꾸 일률적으로 어떤 게 우수하다라는 공부 방법론을 자꾸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이게 딱 맞다라는 걸 정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생에 정답이 없는 거랑 진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별로 능력이 상이한데 아무튼 법과목 특징에 저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이해 논리를 구조화하는 욕심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동자 때도 마찬가지고 기득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쌓입니다. 법과목은 보면서 체계가 저절로 잡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체계를 최대한 많이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진짜 변태인 게 모든 내용이 빠지지 않고 이 도회식으로 해서 논리 관계가 자기가 정리가 돼야지만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시 공부는 이렇게 하면은 30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오는 데 위주로 해서 적당히 구조화를 짜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구나 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적당히 하면 철퇴를 맞는다 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급, B급 위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 한데 근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조화를 정확히 한다 하면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 네. 당일 복습을 권장드립니다. 학습 효율을 위해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론적인 면에서 당일 복습을 추천드립니다. 당일 복습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가장 그냥 심플한 이론인데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이해도가 80에서 90%입니다. 근데 강의가 끝난 후에 매 강의 후에 복습을 꾸준히 한 경우에는 이해도가 60에서 70%예요. 강의를 들을 때만큼 텐션은 안 나옵니다. 혼자 복습을 할 때는. 근데 매 강의 후 복습을 꾸준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당연히 복습할 때보다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 전에 모든 걸 100% 이해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한 7, 80% 정도 이해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은 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에서 60% 떨어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복구할 때 시간이 배로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본 강의 만약 현강을 들으시면은 저녁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강의 때 이건 배웠었지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논리 구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오늘 이런 건 배웠네 정도만 하더라도 이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득 시즌에 뭐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이건 정말 죄송해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홍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홍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 판례 사례를 순서대로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들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해도도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판례 강의, 사례 강의는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존재하지 않았고 기본 강의만 존재했거든요. 한 4년 전, 5년 전에. 근데 기본 강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면을 보완하려다 보니까 판례 강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기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호환시켜가지고 최대한 업그레이드가 빨리 될 수 있게 판례 강의 구성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들으면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2개 들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네, 문제풀이에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사례 강의 때 문제풀이를 배우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를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비유로서 약간 웃기긴 한데 초등학생 3명이 어딜 놀러 갑니다. A라는 데 놀러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이 섬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이 섬에 맞게 생존 능력이 이렇게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초등학생이 똑같이 있어요. 이 초등학생이 여기 똑같이 있는데 이 A섬에서 옛날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한 명을 이제 옆에 붙이는 거예요. 원주민 한 명 붙이면은 얘 한 달만 여기 섬을 구경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 초등학생 3명이 여기 안 살았던 친구들이 10년 동안 생존 능력을 체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서 살았던 애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잖아요. 뭐 문제를 풀고 이론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포인트를 유의해야 되는지나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나 그런 것들을 사례 강의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홍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항상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자기 것을 만들려면 자기가 중심으로 이제 자습을 하는 그런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자습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강의의 일정 부분을 일임할지 이 문제인데, 시간 계획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아무튼 결정하시면 되겠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관련해서 이거 준특허 특징을 말하면 기본서 역할을 강조할지 서브 역할을 강조할지 이 문제인데, 통합 민소는 어떻게 되죠? 기본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준특허는 어떻게 되죠? 서브 역할이 좀 더 강해요. 뭔 차이죠? 바로 쓸 수 있냐 없냐. 이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바르면은 되냐 안 되냐. 통합에서는 내가 보이는 대로 바르면은 이제 산더미만큼 답안지가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준특허에서는 필요한 거 이제 이 논점 나오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바르시면 되고, 뭐 조합 적절히 시키면 되는데, 아무튼 서브 역할이 강한데, 그래도 참고 각주로 그 서브 역할을 약간 보완을 하는 거예요. 네, 참고 내용으로서 이론적인 빈틈이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참고 표시에 대해서 매년 학설 대립이 있는데, 1설 다 버림, 2설 다 챙김, 3설 적당히 챙김,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떤 게 좋죠? 적당히 챙김이 좋죠. 그래서 뭐 참고 내용이었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몇 가지 이것 정도는 시험까지 가져가면은 좋을 거예요. 네. 왜 좋냐면 C급 중에서도 그래도 출제 확률이 높은 게 그래도 그 최근 논의 트렌드상 있긴 있거든요. 최근 판례 트렌드상 존재하고, 적당히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다 챙기든 다 버리든 상관없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공부하려면 적당히 챙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별로 능력이 상이한다는 점.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위해 참고각질 한 번씩 보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몇 개 챙긴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네, 이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고각주를 다 챙기려고 했는데 다 챙기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심플합니다. 다 버리던지 또는 GS를 통해 강약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GS라는 것은 당해년도 중요 논점이 대부분 선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보시다 감당이 안 되면 GS 중심으로 다시 수렴을 시키셔도 돼요. 그래서 다 버리든 다 챙기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50분 설명했는데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론 나가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